사람이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화를 낼 때가 아닙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입니다. 수도권 외곽에 자리한 5성급 호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길게 번집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직원들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박순희 회장이 서 있습니다. 58세. 단정한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직원들의 인사는 짧고 보고는 정확합니다. 오늘 VIP 동선 다시 점검하세요. 플라워 장식은 톤 다운하시고요. 과하면 싸 보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합니다. 지적은 날카롭고 칭찬은 인색합니다. 이 호텔은 그의 자존심이니까요. 같은 시간 로비 한쪽. 프런트 앞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집니다. 객실 청소 상태에 불만을 가진 고객입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은 며느리 김은수입니다. 32세. 또박또박한 말투. 눈빛은 부드럽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원하시면 룸 업그레이드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고객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은수는 메모를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끝까지 눈을 맞춥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희 회장입니다. 응대는 나쁘지 않네요. 칭찬 같지만 어딘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래도 서비스업은 태생이 중요합니다. 몸에 밴 품격이라는 게 있죠. 로비 공기가 잠시 멎습니다. 은수의 손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어머님. 짧은 대답, 짧은 숨. 아들 박지훈이 다가옵니다. 35세. 단정한 셔츠 차림. 늘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엄마, 은수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래요? 노력은 인정하죠. 지우는 웃어 보이지만 눈은 불안합니다. 아내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결국 놓습니다. 그의 선택은 늘 무난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난함이 가장 큰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며칠 뒤 호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큰 자리입니다. 순이에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가문의 역사, 체면, 증명입니다. 회의실. 은수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냅니다. 이번 행사 콘셉트를 조금 젊게 가져가면 어떨까요? 지역 상생 이미지도 담고 싶습니다. 잠시 정적. 순이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옵니다. 상생이요? 네. 호텔이 지역과 함께 간다는 메시지면 순이는 말을 끊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호텔의 격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실험은 나중에 하세요. 회의는 거기서 끝납니다. 은수의 자료는 덮입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로비는 여전히 밝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웃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무언가 남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자존심, 삼켜버린 서운함, 그리고 오래된 가치관. 밤. 모두가 돌아간 호텔. 순이는 혼자 로비를 천천히 걷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립니다. 30년 전 작은 관광 호텔에서 시작했던 날들이 스칩니다. 시집살이, 모욕, 이를 악물던 시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는 로비 중앙에 멈춰 섭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얼굴을 비춥니다. 우리 집안 체면은 내가 지켜야지. 단단한 독백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부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시각 은수는 집 거실에서 행사 기획안을 다시 고쳐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말을 걸지 못한 채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립니다. 같은 공간, 다른 마음. 로비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미소 아래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가장 깊은 그림자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호텔의 진짜 시어머니 제부터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숨 쉴 곳이 없습니다. 오늘 이 호텔 로비는 축제입니다. 동시에 시험장이죠.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정재계 인사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힙니다. 대리석 바닥은 더 반짝이고 직원들의 미소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 중심에 박순희 회장이 서 있습니다. 완벽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오늘은 그의 날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 김은수가 서 있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은수가 준비했습니다. 지역 상생 프로젝트, 청년 셰프 지원 프로그램, 호텔의 미래를 담은 기획입니다. 긴장하지 마. 지훈이 낮게 말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고개에는 오래 참아온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텔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은수가 단상에 오릅니다. 조명이 얼굴을 비춥니다. 객석에는 순이의 지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순간입니다. 순이가 천천히 마이크를 잡습니다. 잠깐만요. 로비의 공기가 멈춥니다. 오늘은 우리 호텔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겠지만 이런 콘셉트는 조금 촌스럽지 않나요? 촌스럽다는 말이 마이크를 타고 퍼집니다. 짧은 단어 하나가 길게 울립니다.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은수에게 꽂힙니다. 속삭임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미소를 감추고 누군가는 눈을 피합니다. 은수의 귀가 붉어집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은 수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순이의 말이 다시 끊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박수를 유도합니다. 형식적인 박수 소리. 은수는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그 장면을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습니다. 짧은 영상이 SNS에 올라갑니다. 호텔 대표 며느리 공개 망신? 자극적인 자막이 붙습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홍보팀 직원이 순이에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온라인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굳습니다. 하지만 곧 정리합니다. 해프닝입니다. 대응하세요. 호텔 로비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퍼지고 있습니다. 은수는 말이 없습니다. 화장을 지우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엄마도 긴장해서 그랬을 거야. 그래도 공개적으로 그렇게까지 조금만 이해해줘. 오늘은 엄마한테도 중요한 날이었어. 이해. 그 단어가 또 한 번 내려앉습니다. 은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삼키지 않습니다. 저도 이 집 식구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왜 저는 늘 이해해야 하나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입술만 달싹입니다. 그의 침묵이 또 하나의 벽이 됩니다. 은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조용히 닫힙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합니다. 밖에서는 휴대폰 알림이 계속 울립니다. 호텔 이미지 실추가족 경영의 민낯 기사 제목이 하나둘 뜹니다. 순이는 서재에서 기사를 읽습니다. 표정은 단단하지만 눈빛은 흔들립니다. 체면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시작이 며느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로비 한가운데서 멈춘 건 은수의 프레젠테이션만이 아닙니다. 이 가족의 시간도 거기서 멈춰 섰습니다. 수치심은 분노로 바뀌고 분노는 억울함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자존심을 깨웁니다. 오늘 밤 이 집에는 아무도 소리내어 울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참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누가 먼저 무너질까요? 사람이 집을 나설 때는 두 가지 이유뿐입니다. 도망치거나 결심했거나. 김은수는 아직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행사 이후 일주일. 호텔 로비는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속삭임이 길어졌고 보고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 팀장님, 저희 쪽에서 정식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 중심에 새로 오픈하는 경쟁 호텔입니다. 연봉 2배. 기획 총괄 자리.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은수는 창밖을 봅니다.
자신이 밤새워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로비 한가운데서 멈췄던 그날의 조명도 함께 떠오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은 대답. 그러나 마음은 길게 흔들립니다. 늦은 밤. 최 비서가 은수를 찾아옵니다. 이 말씀 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내미는 서류. 특정 거래처와의 수상한 계약. 회장 단독 결제. 이사회 보고 누락. 은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순이의 독단. 체면을 지키려던 선택들이 호텔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이사회 회의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가족 경영의 리스크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나 고개는 숙이지 않습니다. 지훈이 말합니다. 엄마 지금 힘들어. 그래서요. 조금만 시간을 줘. 지금은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우리가. 그 말 속에 은수는 자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난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훈의 말은 늘 애매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어머니 쪽에 서 있습니다. 은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그날 밤. 은수는 짐을 쌉니다. 많지 않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현관 앞. 잠시 멈춥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나 잠깐 친정에 다녀올게요. 은수야, 그게 무슨 생각 좀 해야겠어요. 문이 닫힙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집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은수가 빠진 공간은 이상하게 넓습니다. 순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가 떠오릅니다. 20살 새댁 시절. 시어머니의 날 선말들. 넌 아직 멀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그때의 자신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약해지지 않겠다. 그 다짐이 지금까지 자신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를 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순이의 눈이 처음으로 졌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곧 닦아냅니다. 은수는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어릴 적 방입니다. 벽지의 얼룩도 그대로입니다. 휴대폰 화면에 경쟁 호텔의 계약서 초안이 떠 있습니다.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검색창. 이혼 절차. 손가락이 멈춥니다. 길게 숨을 쉽니다. 절망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분노도 조금 식었습니다. 남은 건 오래된 상처입니다. 이 집에 남으면 또 버텨야 합니다. 떠나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지켜야 할 울타리일까요? 아니면 벗어나야 할 굴레일까요? 은수는 계약서를 다시 펼칩니다. 펜을 듭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 어머님. 화면이 밝아집니다. 은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녀는 떠날까요? 아니면 돌아갈까요?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싸는 데는 30년이 걸렸는데 흔들리는 건 단 며칠이면 충분하네요. 아침 8시. 호텔 회의실 공기가 무겁습니다. 회장님, 메인 거래처에서 계약 보류 통보가 왔습니다. 온라인 예약률도 급감했습니다. 보고가 이어집니다. 표정들은 굳어 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숫자들이 차갑게 빛납니다. 순이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눈빛만 더 깊어집니다. 체면으로 막아오던 균열이 이제는 숫자로 드러납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은수입니다. 조용히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입니다. 은수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칩니다. 현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거래처 신뢰 하락, 내부 의사결정 불투명성, 그리고 이미지 손상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말합니다.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겠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준비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호텔이 닫힌 성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이사회 멤버들이 서로를 봅니다. 순이의 시선이 은수에게 머뭅니다. 처음입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책임자로 바라봅니다. 그 프로젝트 아직 유효합니까? 짧은 질문입니다.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은수의 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눈입니다. 낮게 깔리는 음악. 그날 오후 경쟁 호텔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최종 결정 부탁드립니다. 은수는 창밖을 봅니다. 이 호텔 로비. 처음 고객에게 고개 숙였던 자리. 모욕을 당했던 자리. 그리고 아직 끝내지 못한 자리. 죄송합니다. 이번 제안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짧지만 분명한 선택입니다. 순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살짝 떨립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합니다. 이번 위기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김은수 팀장이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합니다.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은수는 우리 호텔의 얼굴입니다. 공기가 멈춥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리고 늦은 사과의 다른 표현입니다. 은수의 눈이 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로비에 둘만 남습니다.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날 내가 지나쳤네요. 사과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충분합니다. 은수는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순이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 집 식구니까요. 그 말에 순이의 숨이 짧아집니다. 평생 강해지려고만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약해집니다. 나는 버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버티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짧은 대화. 긴 시간의 응어리가 녹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다가섭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완벽함이 아니라 책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라는 이름은 참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사람이었는지도요. 그날 밤 호텔 홈페이지에 공지문이 올라갑니다. 투명 경영 선언. 지역 상생 프로젝트 재개.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보이네요. 응원합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로비의 조명이 다시 켜집니다. 빛이 조금 더 따뜻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가족이 정말로 같은 편이 될 수 있을지.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누구의 편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오늘 호텔 로비에는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수개월 공사를 마친 리뉴얼 오픈 행사 날입니다. 한때 폐업 위기까지 거론되던 이곳. 이제는 새 간판 아래 다시 불을 켰습니다. 샹들리에가 더 밝아졌습니다. 바닥 대리석은 빛을 머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불안 대신 자부심이 보입니다. 무대 중앙에 은수가 섭니다. 총괄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합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의 며느리로 불렸겠죠. 오늘은 다릅니다. 이 호텔을 살린 사람으로 불립니다. 은수의 손은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약속입니다. 박수가 이어집니다. 짧지만 단단한 울림입니다. 뒤편에서 순이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앞줄에 서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장부 대신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순이의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스칩니다. 질투도 아닙니다. 경계도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끝까지 버틴 사람이 강하다는 걸.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거래처 대표들이 악수를 청합니다. 다시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이 몇 번이나 오갑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낮지만 당당하게. 행사가 끝난 뒤 호텔 정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습니다. 조금만 더 붙어주세요. 네, 좋아요. 순이는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먼저 은수의 팔을 잡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손길입니다. 지훈이 그 옆에 섭니다. 세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맞닿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립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지난 시간의 눈물과 오해가 함께 담깁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동안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엽니다. 순이 고생 많았다. 은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봅니다. 순이 이젠 내가 지켜라. 우리 집안도 우리 가족도. 말끝이 조금 떨립니다. 사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인정이 담겨 있습니다. 은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은수 어머니도 같이 지켜주세요. 짧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원망 대신 손을 내미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동료처럼 바라봅니다. 같은 편이라는 눈빛입니다. 해가 천천히 기웁니다. 호텔 유리창에 세 사람의 모습이 겹쳐 비칩니다. 누가 위이고 아래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이해하고 결국 같은 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알고도 떠나지 않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됩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아직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오겠죠. 경영도 삶도 늘 순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압니다. 이 집에는 서로 등을 돌리기보다 어깨를 내어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그들은 처음으로 진짜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